이런 고양 같은 시어머니가 밥 차리면 그만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지난번에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 잘못 들였네. 내가.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니까 내 아들이 직장 잃고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걸 이 사람 탓으로 돌리세요? 저 여우 같은 게 널 홀려서 애미한테 대들게 했구나. 저런 여우랑 결혼한다고 데려왔을 때 내가 끝까지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때의 실수로 내 아들이 직장 잃고 부모한테 마누라 편들게 하는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제대로 밥 차릴게요. 얼굴이 못났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하든가. 집안일을 못하면 나가서 돈이라도 잘 벌어오든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순종적이지도 않으니 큰일이다. 어머니, 내가 우리 장남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이 집에 들였지만 한 번만 더 말대꾸하면 애들까지 다 두고 너만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누가 들어도 악의가 담긴 목소리. 입만 열면 칼과 창이 되어 사람을 찌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벌써 40년 전이 일이지만 남편이 해고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던 30년 전 2년간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 씨가 일하긴 했지만 월급은 많지 않고 아이 둘을 키우려니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친정도 어려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댁으로 들어갔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은 것도 정 씨의 탓이라며 구박하던 시어머니. 정 씨는 늘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출근한 후 퇴근 후엔 부업을 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려 하면 시어머니는 울고불고하며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지금 86세가 되어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가 된 며느리 정영심 씨입니다. 정 씨도 이제는 아들이 결혼해 그렇게 무서웠던 시어머니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자신은 그런 시부모가 되지 않겠다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자신을 괴롭히던 시어머니는 병들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정 씨를 괴롭혔습니다. 요양원에서 뭐라 하더라? 며칠 전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요양원에서 연락을 받고 식당을 하루 닫고 남편이 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입원한 지 1년 남짓 되었는데 보호자를 급히 호출할 정도면 심각한 상황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 등이 다 짓물러서 피부가 벗겨질 지경이더라고. 정 씨는 온전히 돌아오지 않지만 손목에 생채기가 가득히 묶어놓았던 것 같아. 어쩜 그래? 뉴스에 나오는 학대 같은 게 일어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가끔 정신 없으실 때 난동을 부린다는데 요양원에서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할머니가 힘이 좀 세서 계속 누워 계셔야 한대. 침대에만 오래 누워있다 보니 욕창이 생긴 거지. 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항의해봤어? 항의가 문제가 아니라 요양원에서 더 이상 못 봐주겠다네. 이런 노인은 처음 본다며 보호사의 머리카락까지 다 뽑았다는데. 뭐라고? 정 씨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80대 중반의 노인이 여전히 그렇게 고약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있든 없든 타고난 성정이 남을 괴롭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괜히 머리가 아픈 듯하여 정 씨는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퇴원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이번 주에 모셔가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를 모신 요양원이 경기도에 있는데 남편이 요즘 식당 일이 바빠 한동안 못 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덩치가 있는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리면 요양원에서 쉽게 제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 계셨던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닌 병원 입장도 이해되었습니다. 아가씨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 동생이 셋이나 있는 남편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마자 요양원에 모시게 된 것도 사실은 동생들의 강력한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시어머니를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요양원이 거부한다면 다시 의논이 필요할 듯 했습니다. 전화를 해봐야겠네. 정 씨는 이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마 한동안 남편이 머리를 썩히겠구나 싶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알아서 잘 상의할 거라 생각하고 넘기려 했죠. 그러나 그렇게 무심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정 씨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형제들하고 얘기했는데 다른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급히 알아봐야겠네. 그런데 혹시 당신만 괜찮다면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건 어떨까? 정 씨는 그 말을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그렇게 오래 힘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저기서 쓸쓸히 돌아가실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 마음이 여린 남편의 말에 정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거야? 그건 아니고 그냥 당신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 생각은 어떤데? 남편은 괴롭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요양원에 모셨던 거잖아. 어렵게 꺼낸 말인데 당신도 불편해지겠지. 정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할머니가 엄마 괴롭혔던 건 생각 안 나세요? 어릴 때 정씨가 시집살이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걸 본 딸은 그때부터 할머니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지금도 그 감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다른 형제들도 돌보지 않으려 하는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 했습니다. 아빠가 일 그만두고 돌볼 것도 아니잖아요. 보나마나 엄마가 다 하게 될 텐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 반대해요. 딸의 반대와 불만이 남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딸도 엄마를 생각해 반대하는데 남편으로서 마음만 더 짐을 얹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싫다면 안 하겠어. 나도 요양원에 다녀와서 기분이 그래서 그랬어. 그냥 한 말이니 잊어버려.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오히려 정씨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모시자고 고집을 부렸다면 차라리 화를 내고 끝났을 테지만 그렇게 말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에 누웠습니다. 남편과 딸은 눈치를 보았지만 정씨는 그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는 몰라도 상황이 좋지 않았겠지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비록 자식이 넷이라 해도 요즘은 치매 걸린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고 비난받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만약 정씨가 이대로 거부하면 다른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겠지만 남편은 여전히 마음 편히 잠들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정씨 또한 마음 한편이 불편할 것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면 불편함이 배로 다가올 것이 자명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 댁에 얹혀 살던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씨를 괴롭혔지만 어려운 친정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정씨 가족을 2년간 함께 지내게 해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어준 것을 생각하니 그만두기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쓸쓸히 병원 침대에 누워 등도 짓물러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니 답답함이 더해졌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맡기고 욕창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인다면 그 슬픔이 클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 말처럼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밤새 생각에 잠겨있던 정씨는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럽시다. 뭐를? 어머니 모시고 오자고.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넌 어차피 시집가면 이 집에 있지 않잖니. 네가 불편할 건 없으니까 걱정 말 거라. 지금 엄마가 불편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도 많이 고민했고 마음을 굳혔으니까 너도 좀 이해해줘라. 내 아빠의 엄마잖니. 딸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고 남편은 정씨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할게.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나도 일해야 하잖아. 알았다고는 했지만 정씨도 눈앞이 캄캄하긴 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돌본 적도 없고 그간 시어머니에게 특별히 애틋한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을 굳히려 했을 뿐이었는데 막상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뒤 곧바로 그 각오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오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던 때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예전에 쓰던 방을 내드렸지만 답답하다며 거실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퇴근 후 소파에서 TV를 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마저 시어머니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 도둑년, 내가 아끼던 목걸이 네가 가져갔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내가 다 봤다니까. 당장 안 내놓을래? 제가 안 가져갔다니까요, 어머니.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씨의 목걸이를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도둑년아. 평소엔 허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셨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정씨는 비명을 지르며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걸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가지세요. 정씨가 목걸이를 건네자 시어머니는 위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본 게 맞아. 이건 나 시집 올 때 받은 거라니까. 알겠으니 가져가세요. 정씨는 머리를 문지르며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뒤 좀 돌아보세요. 정씨가 말하기도 전에 시어머니 발밑으로 소변이 흘러나와 거실 바닥에 깔린 이불을 적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목걸이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밥상 차리거라. 배가 고프다. 1시간 전에 이미 식사를 하셨음에도 다시 밥을 달라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정씨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밥 차리라니, 너 정말 참말이냐? 정씨는 반항하는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며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걷어 욕실로 갔습니다. 소변에 젖은 이불을 세탁기에 넣기 싫어 욕조에 넣고 발로 밟았는데 욕실에는 소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원래도 비위가 약했던 정씨는 자꾸 헛구역질을 하며 시어머니를 모신 이후로는 밥 먹을 때도 목이 아플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온몸이 쑤셔 아픈 곳이 없는 날이 없었고 남편이 퇴근하면 병원에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요새는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춰서 점심 전까지는 시어머니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씨 혼자 고생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지만 그렇다고 정씨가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종 머리채를 잡거나 배변 실수를 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 주로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저 누워있다고 해서 정씨가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치겠어. 밤새 TV 소리가 저렇게 크면 어떻게 자라는 거야. 요즘은 출근해서도 계속 졸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머니가 TV를 저렇게 틀어놓으면.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조금만 참아. 얼마 안 남았잖아. 귀마개라도 쓰고 자든가. 시어머니는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거실이 떠나가라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셨고 새벽에도 TV를 끄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씨도 딸을 달래듯 말했지만 본인도 사실은 지쳐 있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니 하루하루가 피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주무실 때라도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도 안 들리니까 건들지 마라. 어머니, 손녀딸도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귀 안 들리는 할망구는 차라리 죽어야겠다. 비위에 거스르는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는 늘 난리를 치셨고 치매에 걸리기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밥 차려라, 뭐 가져와라, 명령이 끊이지 않아 정씨는 몸종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제 출근할 건데 언제 들어올 거야? 남편이 점심쯤 밖에 나와 있는 정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정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이제 들어갈게. 장은 다 봤어? 응, 다 봤어. 사실 정씨는 아침 일찍 마트에 간다며 나왔지만 특별히 살 것도 없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이렇게 나와 주변을 서성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들어가야지 생각은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지옥 같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 누워 계셔도 집 안 공기는 늘 침울했고 예전에는 딸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던 거실에서 이제는 아무도 나오지 않게 되었죠. 정씨는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하늘만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청량해 보였습니다. 꼭 전쟁터로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이 힘들 것이라고는 알았지만 인생이 훨씬 더 고되고 어려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가야지. 정씨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쉴 만큼 쉬었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정씨가 돌아온 것도 모르고 딸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90 가까이 된 할머니가 젊은 딸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힘을 쓸 수 없으니 딸이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출근했던 딸이 왜 이리 일찍 들어왔는지 정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떼어내려 하다 팔꿈치로 얼굴을 얻어맞고 시어머니가 이번엔 정씨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온 남편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떼어냈습니다. 전현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라니까. 시어머니는 정씨의 딸을 가리키며 씩씩대고 양손에는 정씨와 딸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쥐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주저앉아 울면서 외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나가서 혼자 살게요. 남자친구가 결혼 전 한번 찾아오고 싶다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보여줄 순 없잖아요. 남편이랑 바람난 것들은 머리 가죽을 벗겨야지. 정씨는 다시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도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었지만 시어머니는 자신과 바람난 여자를 몰아붙이고 있을 뿐이라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조퇴한 딸은 방에 들어가 누워서 앓고 있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제대로 누워 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가족들과 상의를 해볼게. 낮 동안만이라도 돌봐줄 사람을 써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간 모두 병나겠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나? 사람 쓰는 게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에 모셨다고 생각하고 형제들끼리 조금씩이라도 모아보라고 해야지. 결국 남편은 동생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돌보는데 비싼 돈 들여 사람을 쓸 이유가 뭐냐며 형수가 일도 안 하니 그냥 집에서 돌보면 되지 않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어머니 자식이라 할 수 있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들이 함께 돌봐야 하지 않겠냐고. 내가 어머니한테 받은 게 있어서 모시는 거지. 나중에 너희 자식들에게 똑같이 당해봐라.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정씨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이라도 낮에 돌봐줄 사람을 써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 정씨와 남편은 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보호사가 오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낮 동안 잠시라도 자유가 생기니 친구도 만나고 볼 일도 보러 다닐 수 있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좀 빨리 와주세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보호사에게서 다급히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정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못 나오겠어요. 이 정도면 전문적인 시설이 있는 곳에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직접 돌보셔야 할 거예요. 보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밥을 차려주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후 정씨와 남편은 근처의 요양원을 다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적인 면을 이야기했는데도 한 요양원에서 걱정하지 말라며 그런 노인들을 돌봐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여기로 하자. 요양원에 모신다고 하면 형제들도 돈을 나눠서 부담할 거야. 알겠어. 요양원에 계시는 게 좋겠지. 당신도 많이 고생했어. 미안하고. 그때 시어머니가 정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안 갈 거야. 병원에는 안 간다. 여기서 살게 해줘.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안 갈 거야. 그렇게 욕을 퍼붓던 시어머니가 정씨의 다리에 매달려 오니 정씨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딸은 강력히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편도 더 이상 정씨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요양원에 모시면 돼요. 엄마도 이미 할 만큼 하셨잖아요. 시동생들도 비슷한 입장이었기에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으로 결론이 난 듯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뒤 누워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마음이 뒤숭숭해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자꾸만 뒤척였죠.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TV도 켜지 않은 채 이불 위에 앉아 멍하니 앞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에 정씨는 다가가려다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 정씨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에 누워 천장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모습이 어쩌면 20년 후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갑갑해졌습니다. 지금도 답답한데 나중에 자신도 저렇게 될 것 같았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단순히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많아도 부모를 돌보는 일이 힘든가 싶어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장애를 겪거나 치매에 걸리면 부모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돌보겠지만 부모가 치매가 되면 자식들은 포기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졌고 인생이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시동생들 말처럼 시어머니가 이미 90세에 가까워 오래 살진 않을 텐데 그 몇 년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물려줄 것이 없는 부모라 해도 평생 키워준 은혜를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새벽 내내 그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민만으로 돌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만약 부모를 이렇게 포기한다면 나중에 내 딸과 아들도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에게도 이런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진 않았지만 한편으론 자식에게 요양원에 보내지 말라고 애원하는 부모의 모습을 외면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정 씨는 남편과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차피 신혼집도 있으니 미리 나가서 살아라. 엄마는 너희 할머니를 모시고 살 거니까. 여보, 그러지 마. 여태 고생했으니 이젠 그만해도 돼. 모르지.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어머니 마지막 길은 우리가 자식으로서 돌보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래요, 엄마. 치매 걸린 노인을 어떻게 집에서 돌보냐고.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알아. 나를 위해서 결심한 거야. 힘들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등도 짓물러 건강이 더 나빠졌어. 이렇게 쓸쓸하게 떠나시게 할 순 없잖아. 자식된 도리인데.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 정 씨와 시어머니가 단둘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멍하니 보던 시어머니가 정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 씨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똑똑히 말하는 건 처음이었죠. 그리고 미안했다.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하시면 자주 정신 차리셔요. 그리고 누워만 계시지 말고 거실이라도 돌아다니셔야 건강에 좋죠. 좋아지시면 산책도 같이 나가요. 고맙다. 저도 더 늙으면 어머니처럼 될 테니까요. 그러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완전히 나아지신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날도 덜어 있었습니다. 정신이 또렷할 때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한두 번은 정 씨와 함께 산책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런 날들은 잠시뿐이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듯 늘 인상만 쓰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웃는 것처럼 보였고 남편의 동생들도 그 모습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정 씨는 한편으로 후련하기도 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치매 걸린 부모를 모시는 일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자신처럼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순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삶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정 씨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시동생들보다는 마음 편히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